오늘의 사연, 혼인빙자로 소송하려는데 너무 뻔뻔해서 눈물이 나네요 입니다. 11월 말경부터 2달 가까이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나이 34살이고 제 나이는 27입니다. 그 사람은 처음 만날 때부터 서로 나이도 있고 하니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자상하고 배려있고 세심하고 사랑을 듬뿍 주는 사람은 또 없을 만큼 저에게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사랑받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고 살아있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어준 그런 남자였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의사를 하면서 학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겐 대학교 때부터 4년을 만났던 남자친구가 의대생이었는데 병원 차려줄 수 없으면 그만 만나자는 말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의사란 말을 듣고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만났냐고 자긴 그렇지 않다며 믿고 만나보라고 설득을 했었죠. 제 동생에게 처제처제거리며 잘했고 우리 부모님께 정식으로 허락받고 교제하자며 우리 집에 가길 원했으나 그건 절대 안 된다며 안 갔는데 정말 다행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 저랑 통화하면서 병원 의사들하고 차트 보며 얘기 나누고 수술 계획 잡고 이런 걸 모두 연기했었어요.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크리스마스가 왔고 이분 날은 병원 야간 진료가 있어서 못 만날 것 같다 그러고 25일 당일은 병원 선생님들과의 저녁 약속이 있어서 밤늦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이때부터 여자가 있을 것 같단 의심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크리스마스에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하더군요. 이분 날 혼자 있기 뭐해서 서울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고 이 사람은 오히려 저한테 서울에 남자친구가 있니 어쩌니 하며 자존심 상하는 말들을 수도 없이 내뱉고 수치스럽게 만들었어요. 저를. 그러면서 25일도 만나지 말자고 다음에 보자 이러더라고요. 이날 제게 거짓말한 것에 대해 따지고 물었더니 본인은 의사가 맞다고 딱 하나 거짓말한 게 있다면 다니는 병원을 속인 거라고 자기는 의사 생활을 하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압도 생겼고 척추암으로 수술도 받았다고 그래서 의사를 안 하고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것이며 서전 출신 원장이란 소문이 돌아 그 지역에서도 인정받는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 했었죠. 의사 라이센스도 있으니 회사 팩스 부르라고 복사해서 팩스 넣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았기에 됐다고 했고 이날 심하게 싸웠는데 다음날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다시 잘해주고 앞으로 더 잘 만나보자고 하더군요. 그날 싸우며 유부남은 아니냐고 여자는 없냐고 물어봤을 때 가족관계 증명서라도 떼다줘야 믿을 수 있겠냐고 그것도 떼다준다고 했었는데 다 생쇼를 한 거였죠. 그러고 나서 제 마음이 살짝 변했어요.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랬고 저를 너무 아무것도 없는 여자로 생각하며 얘기한 것에 대해 그랬고 제가 그때부터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연락도 뜸하게 되고 관심도 안 주자 이 사람은 제 마음을 돌리려고 명품 가방을 사주겠다며 자기가 고른 걸 인터넷으로 일단 한번 봐라 이러고 솔비치로 놀러 가자고 예약한다 그러고 무던히 애썼죠. 근데 진짜로 해주고 받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늘 말뿐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이 사람 주변 선배, 친구도 같이 자주 만났어요. 선배는 진짜 의사였고 친구는 은행 직원이라고 했는데 의사인 선배는 나이가 37이고 돌싱이라고 와이프가 바람을 펴서 현장을 잡아 이혼을 했고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아주 어려서 와이프가 일본으로 데려가 살고 있다 하면서 제 친구들을 소개받았는데 결국 잘 되진 않았고 은행 직원이라던 친구는 계속 여자친구 소개해달라고 한 10번은 더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의사 선배는 나이가 44살이었고 이 남자가 하도 바람을 펴서 이혼을 했으며 대학교 다니는 딸 2명이 있는데 그 애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고 은행 다닌다던 친구는 이미 퇴사한 사람이었고 내일 모레 아기가 태어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암튼 크리스마스 이후로 이 사람 주변에 여자를 찾아내는데 주력했어요. 끝낼 때 끝내더라도 뭐라도 알고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난주 월요일 마지막으로 데이트를 했어요. 저녁에 은행 다니던 친구와 셋이 밥을 먹고 술도 한잔 했죠.
이날 자기 학원이라며 저를 데려가 밤 11시쯤 보여줬는데 이미 직원은 모두 퇴근했고 캡슐을 자기가 해제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믿었죠. 그 사람 학원으로. 그런데 그 학원은 자기 매형 학원이었더라고요. 제겐 그 학원 원장실에서 매일 내가 업무 보는 곳이야 이러면서 자기한테 매일 이 전화로 전화하는 거야 이랬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 학원은 다른 동네에 있더군요. 그날 이 사람 핸드폰 몰래 봤어요. 통화 내용은 조카라고 했던 여자 이름과 통화 내역이 꽤 되더군요. 미처 지우지 못하고 나를 만나러 왔던 모양이에요. 직감적으로 이거다 하는 느낌이 와서 그 번호를 저장했죠. 오늘 조카와 통화한 적 있냐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당장 전화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 사람한테 진실을 물어보고 싶기도 했는데 모든 게 심중만 있어서 섣불리 뭘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러고 그 이후로 저녁 7시쯤 되면 거의 매일 저녁 학원 수강생들 엄마와 상담이 있다며 2-3시간씩은 통화가 안 됐어요. 상담이 없는 날은 학교 교장들 상대로 접대하러 간다며 또 2-3시간씩 통화가 안 됐고요. 학원에 전화해서 학부모인 척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 학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원장 선생님이 레벨 테스트하러 집으로 방문도 직접 해주냐 저녁 7시쯤 이후에 그랬더니 그런 건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들은 방문은 하지만 저녁 7시 이후로는 안 하고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 나이대와 이름을 자연스럽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의심스러워서 친한 친구와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상담한 끝에 기든 아니든 헤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정체가 뭔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에 이번 주 월요일 그 여자 핸드폰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일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알고 보니 와이프더라고요. 이미 아이도 5살이나 됐고요. 바람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 와이프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얘기하고 묻더군요. 저보고 그 새끼한테 전화해서 욕이나 실컷 해주라고 그리고 내일 당장 고소하고 와이프도 더 이상 그 새끼랑 살기 싫으니까 이혼하게 3자 대면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3자 대면 할 수 있겠냐 묻길래 하겠다고 했죠. 대신 집에 가서 남편이 알고 있는 티를 내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날 11시쯤 그 사실을 알고 그 남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주 태연하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물었어요. 제가 나한테 더 이상 숨기는 거 없냐고 있으면 지금 이야기해라. 그럼 용서해주겠다. 헌데 절대 없대요. 왜 자꾸 자기를 못 믿냐며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날 갖고 놀려고 했는지 그 새끼 진심이 의심되기 시작했어요. 혼인빙자로 고소하려고 알아봤는데 이미 위헌 판결이 나서 고소는 못하게 됐더라고요.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돈에 벌벌하는 놈인데 위자료 아까워서 벌벌 떨 생각을 하니 이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남자가 자기 입으로 총각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잠자리를 했다는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대화 내용 그리고 결혼하자고 얘기했던 증거 등등이 필요했어요. 화요일 회사 출근해서부터 이 사람과 통화하며 증거를 녹음했죠. 모든 증거가 수집되고 그날 저녁 경기도에 눈이 엄청 왔어요. 서울에서 친구가 같이 가준다며 내려와줬고 그 친구와 함께 그 새끼 집에 찾아갔죠. 와이프는 그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고 문자로 알려줬고요. 집에 찾아가 노크를 하니 그 남자가 나왔어요. 얼굴을 보곤 정말 당황한 표정으로 얼른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더군요. 나가서 얘기하자고 와이프가 모르는 척 무슨 일이냐고 문을 열었고 들어오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 남자 절대 문 안 열어주며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문을 막고 서서 와이프 도움으로 겨우 집 안에 들어갔고 모든 얘기를 하고 물어봤죠. 왜 가지고 놀았냐고 언제까지 가지고 놀 거였냐고요. 근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얼른 나가래요. 저보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냐며 당장 나가래요. 할 얘기 없다며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게 다라고 무릎 꿇고 울며 매달며 빌어도 봐줄까 말까 한데 너무 당당하게 나오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옷을 챙기더니 차키를 들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사람 와이프 말로는 5살 난 딸을 나가서 조카라고 사기치고 다닌다더라고요. 집엔 와이프와 5살 난 딸이 있었는데 아이에게 너무너무 미안해서 아이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미안하다고 아줌마가 미안하다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이프는 내일 당장
경찰서 가서 고소하라고. 저런 새끼는 당해도 싸다며 제가 고소를 안 하면 자기가라도 하겠다며 하더군요. 와이프에게 이 남자가 충남대 의대 나온 게 맞냐고 물어봤더니 웃더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고. 도대체 집에 있다면 그 라이센스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사람 집에 찾아가기 전에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 구하면 소송까진 안 할 거라고. 그냥 욕 한번 해주고 끝나겠다고. 근데 이 사람 태도 보고 나서 절대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펑펑 내리더군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데 그 사람 차가 단지 건너편에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하는 얘기다 미안하다. 어쩌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됐다.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어쩜 끝까지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와이프 앞에선 얘기 못하더니 그때서야 가지고 논 거 아니고 내가 너무 괜찮은 여자라 놓치기 싫었다느니 그런 뻔한 얘기들을 늘어놓더라고요. 저 고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저보고 고소하라네요. 알았다고 하고 끊었어요. 수요일 아침 어제 출근해서 변호사와 통화하고 변호사 선임하기로 했어요. 동생이 아는 분이 변호사더라고요. 아침 대바람부터 이 사람 저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이혼할 것 같다, 가정도 잃을 것 같고 지금까지 이룬 거 모두 잃을 것 같다 이러면서 내게 이렇게 됐으니 너도 이제 그만 용서하라, 회사로 찾아와 빌겠다느니 이러더라고요. 변호사님이 문자로 회사로 찾아오거나 해서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 청구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보내라고 해서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결국 네가 원한 게 돈이었냐면서 그래 법원에서 주라는 만큼 준다고. 그러면서 지도 나를 명예훼손, 주거침입, 개인정보로 고소한다고 저도 똑같이 당해보라네요. 어차피 시작된 거 끝까지 해보자고. 참 이건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더군요. 그냥 쓰레기라는 말도 아까울 정도니까요. 변호사님께도 상황 얘기했더니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정말 밑바닥까지 보여주는 새끼라며 그 새끼 꼭 본때를 보여주자고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요 처음부터 돈 보고 이럴 거였음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대놓고 위자료 내놔라 그랬겠죠. 위자료요? 이거 소송해도 얼마 받지 못한대요. 위자료 나와서 변호사 선임비 주고 소송 준비하는데 돈 쓰고 하면 저한테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하냐면요, 제가 받은 마음의 상처 이렇게라도 해서 그 사람 고통받으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것 같아서요. 진심으로 사과하지도 않고 그저 고소할까봐 겁나서 벌벌 떨며 용서해달라고 매달리는 그놈 법으로 좀 심판하고 싶어요. 본인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가정 잃고 모든 걸 잃었으니 저보고 무조건 용서하라는 새끼. 아직도 뭘 미안해야 하는지 모르고 뻔뻔하게 구는 새끼. 내가 다친 마음의 상처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잠도 못 자는 나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할 줄 모르는 새끼. 진짜 심판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람을 굉장히 잘 믿고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상처도 받아봤고 배신도 당해봤고요. 근데 이번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떤 남자도 믿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제 꿈이 일찍 결혼해서 이쁜 가정 이루고 신랑 내조 잘하면서 이쁜 아이도 낳아 기르고 싶었거든요. 요리며 제빵이며 독학으로 익혀서 수준급으로 할 수 있고요. 이젠 전 더 이상 어떤 누구를 믿고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남자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세상 모든 남자들이 의심이 되고 믿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는데 이 글을 쓰면서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네요. 그 새끼 저 고소하려면 하라죠. 저 무서울 거 없어요. 꼭 법으로 심판받게 만들어줄 거예요. 재판 때문에 힘들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골치 좀 아프게 만들고 싶어요. 꼭 승소해서 다신 또 다른 피해자 안 생기게 하고도 싶고요. 헌데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인가 생각도 하게 돼요. 소송까지 해서 이 사람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는지 하는 의구심도 들고 왠지 모르는 죄책감이 많이 들고 마음이 아파. 지금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소장 작성하러 가기로 했는데 너무 심란하고 복잡하네요. 친구는 잘하는 일이라고 꼭 처벌받게 하라고 끝까지 마음 약해지지 말고 다 잡으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제가 잘하는 일인가요? 정말 모르겠네요. 자, 지금까지 혼인빙자로 소송하려는데 너무 뻔뻔해서 눈물이 나네요 라는 사연을 읽어드렸습니다. 사연을 듣고 느낀 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